네, 오늘 10개의 퀘스트 중에 가장 많은 연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학계와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 출장 중에도 그랜드 퀘스트 포럼 취지에 공감하시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연사님이 계십니다. 윤경아 KT 에이전텍 AI 연구소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 출장 중인데요. 여기는 지금 새벽 1시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성욱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모더레이터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서 이무형 LG AI 연구원, AI 연구원, 어플라이드 AI 연구그룹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국내 AI 업계 학계 최고 리더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업계 학계 AI 최고 리더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비표 뒷면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SBS 그랜드 퀘스트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신 뒤에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해주세요. 실시간으로 연사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성욱 교수님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아마 최근에 그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똑똑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베르 시봉동이라는 그 기술 철학자는 인간 발명가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이제 인간 발명가를 빌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우리를 빌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우리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분들은 국내 AI 연구와 상용화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참 재미있는 좀 발상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사실 기술은 이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 기술에 맞춰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또 발전을 이루고 이런 계속 순환되는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술이 이게 자기가 발전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가 뭐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체적인 거는 인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통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우리가 필요를 해서 인공지능이든 뭐 다른 기술이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인공지능의 주인이다. 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실제 제 주위에 매트릭스처럼 인공지능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농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목적 함수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향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모델 구조 능력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정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똑똑하다는 챗GPT도요. 아직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앞서서 그 김건희 교수님 에이전트
AGI 말씀도 하셨지만 스스로 목적 그리고 목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성능 평가 방법을 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탐색을 하고 더 낮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실 그 초기 버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는 인간과 AI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3차 그 정보화 산업혁명 때부터 그 컴퓨터 기술이 또 뭐 인간 생활도 풍요롭게 하고 일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키고 이래 왔었는데 그 자동화에 의해서 이제 뭐 사실 일부 단순 업무들이나 또뭐 특정 전통 기업들도 사라졌고 또 우리 사회나 문화나 이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도 많이 이제 뭐 바뀌고 그런데 영향 주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주로 이제 같이 영향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AI 기술도 다르지는 않을 텐데 이제 다만 그 AI 기술 자체가 그 학습 과정에서 뭐 사람이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패턴을 뭐 스스로 발견도 하고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 기존 기술하고는 달리 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술 발전의 주체가 혹은 이 컨트롤을 뭐 누가 하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AI 기술도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뭐 어떻게 이제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전에는 사람의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자연환경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진화 방향이 우리 기술이 그걸 결정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10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나왔죠. 그게 아주 좋은 기술이긴 한데 그게 나온 이후로 우리의 삶의 패턴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하루의 일상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 알고리즘에 그 자기가 종속돼 있다.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할 위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조금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퀘스트의 주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과의 공생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평균 능력을 훨씬 상회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배우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인공지능이 언제쯤 도래할까요? 또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를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 3, 4년 전에는 AGI라고 하죠. 30년은 걸릴 거다. 평생 안 나올 거다 하다가 한 이제 챗GPT 나오고 최근 딥시크 나오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데미스 아사비스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고 딥마인드 연구자들이 5년 정도 보더라고요. 5년이면은 앞서서 정의한 정도, 특히 조직 전체를 자동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AGI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한 2년 전부터 이런 강력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게 엔스로픽,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에서 AI 세이프티 레벨 같은 것들을 공포를 하면서 함께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프리페어드니스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화생방 혹은 핵 이런 데 적용될 때가만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연구 분야에 자동적으로 스스로 연구를 계속하고 그걸로 더 진화하는 방향으로 AI가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생각보다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면은 제 생각에 또 뭐
이 AGI, 뭐 ASI,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관점에서는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수년 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이미 이제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뭐 이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계산기가 나왔을 때도 인간의 능력을 계산기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되지만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하기보다는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통제하에 인공지능을 잘 두어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간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어떠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보고 또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업에 계셔서 좀 낙관적이시지 네.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 김건희 교수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사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랜드 퀘스트로 정한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작업들 하나 둘씩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체험해 보시거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능력에서 다 최상위급의 인간을 뛰어넘을 거냐? 그게 언제쯤 될까?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참 그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아까 그 하정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AGI는 영화에 있다. 세상에 있는 인공지능은 다 좁은 의미의 지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영화 저도 상관이- 의견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네. 지금 이제 그 일반 인공지능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뭐 5년, 10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시는 경우를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언제쯤 나올 거다라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왔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이후부터 사실 이제 추론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올해 설날 또 강타했던 뭐 딥시크라던가 이런 모델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보니까 그 오픈 AI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뭐 5개 단계 모델들을 오픈 AI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한 뭐 3단계 에이전트에서 4단계를 가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4, 5단계 정도 되는 뭐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거나 조직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AI가 사실 그 수준의 정의가 아직은 조금은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뭐 5년에서 10년 사이, 5년 이내는 아니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뭐 AI 윤리라던가 그 책임을 강조하는 뭐 리스판서블 AI 뭐 이런 이름으로 국내 지금 여기 연사님들 나와 계시는 그 기업들 포함해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런 AI 모델이나 뭐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 또 모델 학습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 AI 윤리 뭐 책임 뭐 이런 이름으로 거버넌스 체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이제 모델이 다 개발되면 성능뿐만 아니라 모델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평가까지 다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뭐 폭력성이라던가 혐오 차별이라던가 뭐 정치 종교에 대한 중립이라던가 뭐 무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을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거버넌스를 정확하게 지키고 또 만들어가고 관련 정책이나 모니터링 또 투명하게 지속되고 이렇게 간다면 일반 인공지능이 도래할 때 사실 저희가 이를 조금 더 쉽게 감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 세 번째 이제 주제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 그리고 학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아세모글루는 인간이 잘하는 분야를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을 비판을 하면서 인간과 협력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협력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학계와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네, 계속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러니까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기술은 사실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 기술에 종속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술 안에서 뭐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사용하는 주체 이거를 통해서 뭐 발전을 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더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 인공지능을 받아들인다면은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우리 문명을 더 발전시키는데 지금의 엄청나게 뛰어나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서 같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큰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긍정적인 좀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아직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발전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일반화 문제들 잘 아직 못 풀고 뭐 특정 문제들은 잘 풀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 발전을 계속 학계에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또 이제 보편타당한 그런 좀 착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지 이런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에서는 결국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고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이무영 상무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연구 주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AI 안전성 관련해서 사람들의 가치에 잘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결과물들은 사람을 위한 가치에 잘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특히 엔스로픽 중심으로 나온 여러 결과물들을 보면 인공지능이 똑똑할수록 페이크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뱉어내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사용자가 어이구 착하다라고 생각하게끔 글을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인공지능이 글들을 쭉 써내려가는데 그 글을 쓴 것과 그리고 인공지능 내에서 연산을 통해서 행렬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뱉어낸 값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페이스풀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쩌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세이프티 러닝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안전한 AI를 만드는 연구를 기업 혼자서 하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학계, 기업이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안전성이란 무엇이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안쪽에서 모델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분석할지 이런 연구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는 적어도 일단 연구 주제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마음껏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좋은 의도로 만든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미리 다 생각해 볼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용이 되거나 악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다 생각을 해서 막기는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어떤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내부를 이제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의견, 제가 여기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적합한 타이밍을 좀 찾기가 힘들긴 한데요. 네, 그 기업하고 학계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아까 뭐 윤리라던가 아까 특정 그런 그 풀털라이먼스 관련된 그런 뭐 기술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에 전부 다 공감하고 조금 이제 가벼운 토픽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 기업이 학계랑 좀 협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게 저희가 보통 모델이나 AI 기술들을 그 학계랑 그 산업 협력을 할 때는 거의 기술 관점의 그런 토픽들로 주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그 인간에게 그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모델이 갖춰야 될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이 어떤 사용자가 이제 요청한 그런 질문이나 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사람도 사실은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를 그럴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학계랑 같이 이제 산업 협력을 할 때는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좀 함께 이제 열어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AI의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그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최근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나 기업, 학계 모두 인공지능 개발에 그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주체여야 하는 시민사회가 좀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보면은 시민들은 단순 소비자, 사용자로만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해야만 될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네. 네, 제가 영국 2023년 AI 세이프티 서밋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영국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기업 CEO들, 정부 관료들은 다 왔는데 시민 사회에서 아무도 오질 않았었어요. 초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인데 왜 안 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올해 2월에 열린 파리 액션 서밋에서는 별도로 시민단체를 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는 이제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 차원에서 어떤 시민 사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채널, 그래서 공감대도 만들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고 안전 장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 발전, 산업 발전,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의견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 이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속에 이제 스며들고 있고 이미 스며들고 있고 같이 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이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같이 녹아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 목소리를 시민단체에서 많이 내주셔야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귀담아 들어서 연구도 더 발전이 되고 산업적으로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는 공대 교수로서 AI를 바라보는 게 좀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AI의 최고 성능을 보고 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좀 몰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AI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기술을 더 좋게 만들까에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전문가든 아니든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가치, 관점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꺼리낌 없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내가 이걸 잘 알지 못하는데 혹은 뭐 우리나라 AI 발전에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여러분이 정말 AI 개발자는 아니지만 개발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에 그런 견제를 통해서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AI가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가 아주 재미있게 이어지고 네. 있는데 현장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네,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제일 잘할 것 같은 분야 사례를 하나씩 예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일반 인공지능은 거의 다 잘합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잘하는데 네, 물리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 로봇 기술이 붙어야 되니까 조금 물리적인 제약이 크게 있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뭐 추론이 됐든 창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상당히 잘할 것 같고요. 그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해서 효과를 만들어낼 거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유경아 소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지금 하정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요. 뭐 일반 인공지능은 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친구를 어떤 분야에서 특별하게 더 잘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직장에서 주니어들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AI와 이제 자칫 이제 경쟁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AI가 그런 이제 실제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지식이나 경험은 AI가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주니어들하고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 AI를 어떻게 키워서 주니어랑 함께 그 코업을 하면서 일을 시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고, 인공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시켜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일치하네요. 하나 또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반 인공지능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서로 대화가 가능할까? 대화하면서 서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있네요. 학교에서 그 사실 이제 일반 인공지능에서 초지능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되고 정답을 알려줌으로써 사람을 모사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을 모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례로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 기보를 학습 데이터에 썼지만 이제 사람보다 잘 되게 되는 순간 사람 기보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의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사람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을 뛰어넘으니까 레퍼런스가 없는 거고,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답변을 만들고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지능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직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둑처럼 아주 제한된 환경, 제한된 문제에서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밝혀져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예시를 들면, 실제 주위 분들 중에 챗GPT랑 클로드를 입으로 계속 대화를 시키는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고요. 꽤 잘합니다. 그러다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좀 있긴 하고, 최근에 리즈닝 모델들은 사람이 주는 데이터를 넘어서서 스스로 경험을 해서 데이터를 쌓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AGI로 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아주 흥미로워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사님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짧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인가요? 네. 하시죠.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강력함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거의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큰 흐름이고 그러면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살아갈 때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잘 써서 나의 능력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내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좀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잘 살아갈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저에는 많이 써봐야 한다. 써봐야지 더 잘 쓰고 더 안전하게 쓰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친근하게 더 먼저 접근을 해서 많이 느끼고 또 필요성을 더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위험한 부분도 역시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좀 친하게 지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공대 교수로서 약간 좀 산업적 측면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산업적으로도 매우 임팩트가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제 좋은 학계 리더가 되는 많은 연구자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생성형 AI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이나 중국, 유럽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도 지금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더 힘을 북돋아줘서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세계 AI를 리드하는 한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과학기술과 사회, 뭐 기술의 역사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의 삶과 사회를 굉장히 그 밑바닥서부터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고 또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제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또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경호 소장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그 AI에 대한 아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랑 친하게 지내는 건 또 너무 좋은데 또 너무 의지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하는 그런 능력이 퇴보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이제 좀 현명하게 그런 AI를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더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세상 함께 기대를 가지고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SBS 그랜드 퀘스트 기술 주권 확보 그 10가지 질문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SBS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서 매년 10가지 그랜드 퀘스트를 제시하고 산학 간의 협력을 통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1월 13일 SBS D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